언제 오셨어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올라가시죠. 아, 예. 문 열어놓을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잘 지내셨나요? 네, 아까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이미지 좀 찾고 있었는데 오. 참 좀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되나요? 밝아질 수는 있는데 잘 관리하시면은 보통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온 거는 조금은 과장의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오, 네. 그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백의 진짜 효과 오늘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미백 좋습니다. 네. 그럼 미백 크림도 오늘 좀 다뤄주실 건가요? 직접 해보실 수 있는 관리법이랑 병원에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제가 요즘 미백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뭐 미백은 만인의 관심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전에 원장님 했던 거 미백편 봤는데 네. 미백에 좋은 약이랑 제품 자세히 다뤄준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다뤄주시는 건가요? 그때 안 다뤘나요? 안 다뤄. 먹는 약도 있고 이렇게 뭐 멜라노트 있고 바르는 약도 있고 또 유명한 스키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이따가 또 다뤄보기로 하고. 아, 빠진 부분은 또 보충을 해드려야죠.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왜 피부과 원장이시면서 피부가 네. 그렇게 까마신 건가요? 아이고, 많이 듣습니다. 답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밝을 수 있는지는 다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안 그랬다면 어느 정도 하얀 게 미의 기준인 시대에 황인의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주구장창 토닝 받고 발라가지고 다 하얘지긴 했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그 선에서 진해지고 밝아지고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검은 톤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하얘 보이는 것보다는 피부가 광인하고 윤인하고 조금 건강해 보이는,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내 기준을 잡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하얘지려고 노력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입니다. 어느 이상까지는 하얘지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톤 안에서 밝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 피부는 미백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렸을 땐 진짜 하얘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하얘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자라면서 멜라닌 세포의 분포도가 바뀌기는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좀 더 하얗긴 했었습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시는 게 마음에 이롭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런 기조에서 너무 미백을 따지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 안에서 밝아지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네. 피부과에서는 어떻게 미백을 진행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네. 처방하는 약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우리가 먹는 방법이 있고 바르는 방법이 있고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하나하나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먹는 약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약에는 대표적으로 도란사민, 이소티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좀 적응증이 다르긴 합니다. 그냥 내가 뭔가 칙칙해진 것 같고 톤을 환하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도란사민을 추천드리고요. 사실 근데 밝아지고 싶어요 원장님 약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분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제 기미 치료를 할 때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약 처방을 권유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소티논이 있는데 보통 여드름 치료할 때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먹는 약이 아니고 내가 트러블이 나고 여드름이 나서 색소 침착이 생겼어. 그 부분이 밝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긴 합니다. 애초에 피지 조절제이기 때문에 그냥 밝아지고 싶어서 아무나 드시는 약은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나서 색소 침착이 된 부분이 빨리 밝아지는데 도움을 제법 많이 줄 수 있다. 좀 특수한 경우에 쓰는 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약이 그렇게 좋고 효과가 있으면 약만 먹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라고 많이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이미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하얘진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복합적으로 했었을 때 좀 더 밝아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하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먹는 것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또 가능한 방법으로는 바르는 게 있습니다. 제법 찾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병원에서 처방만 가능한 전문 의약품이 있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는 멜라논 크림이라는 크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미 환자분들한테 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피부과를 오기가 힘든데 피부가 밝아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처방을 드린 약이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는 밝아지는 성분, 하나는 피부를 조금 좋아지게 하는 성분, 하나는 이걸 발랐을 때 좀 자극이 되지 않게 깔아앉혀주는 성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가 잘 맞는 경우에는 피부과 와서 레이저 토닝을 받는 것처럼 좀 밝아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지 않나 싶긴 한데 잘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발라서 빨개지고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바르고 싶다 해서 바르는 약은 아닌 것 같고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걸 발라도 될까요 선생님? 지금 여기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가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연고로는 도미난 크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멜라논 크림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성분 중에서 하이드로퀴논만 포함되어 있는 연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은 조금 덜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효과는 덜할 수도 있다.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국에서 필요에 따라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칙칙한데 기능이 있는 연고를 발라보고 싶어 근데 병원 가기에는 부담이 돼 하는 경우에 좀 추천드리는 연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 아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 많은 화장품들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 같은 성분을 포함할 수가 없긴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타민 A, B, C 같은 정도에서 그치는 정도가 많고 요거는 뭐 발랐을 때 당연히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따지자면 효과가 있겠지만 꾸준함을 요하고 확 밝아지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멜라논 크림 안에 네.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네. 건강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 그쵸. 스테로이드가 약간 손님분들한테 어떤 버튼인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라고 말만 하면 오,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원장님? 다들 이러시는데 이것도 잘 쓰면 좋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뭔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필요 이상의 용량을 먹었을 때, 꾸준히 먹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내가 여기에 색소가 있어서 이 부분만 그런 연고를 발라주는 선에서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도달을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길지만 않게 내가 특정 시점 안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만 발라주는 정도로는 전혀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제품들이 팔꿈치나 네. 뭐 그런 데 착색된 곳에도 도움이 좀 될까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요. 보통 손님들이 뭐 겨드랑이라던가 이제 팔꿈치라던가 착색이 되는 부위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밝아지게 하나요?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양한 마찰을 인해서 멜라닌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멜라닌을 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림을 발라주는 거는 새롭게 생겨나는 멜라닌을 억제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레이저 토닝을 받아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론은 크림만 발라서는 색소 침착이 생긴 부위에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팔꿈치나 겨드랑이는 레이저 토닝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거로는 약간 당장 하얘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당장 하얘지고 싶을 수 네. 있잖아요, 저처럼. 네, 그래서 네, 피부과 보니까 뭐 배곡 주사, 뭐 히알루론산 주사 네네. 이런 것도 있던데 주사? 네, 이런 건 좀 당장 하얘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당장 하얘지고 싶은 욕구를 좀 누르는 게 우선일 것 같긴 합니다. 당장 하얘지고 싶은 주사도 사실 없고요. 피부 관리를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갔었을 때 뭐 각종 필링이라던가 물톡스 같은 관리를 받았을 때는 이 피부 장벽 위로 유수분 밸런스가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뽀해지는 건 가능한데 이거는 좀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기 하루 이틀 전에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까 주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주사인데 주사 또한 바로 오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받는 주사가 백옥 주사거든요. 와, 근데 이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백옥 주사. 그냥 딱 듣기만 해도 뭔가 내 피부가 백옥이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백옥 주사 같은 경우도 성분을 보면은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입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을 혈관으로 바로 넣어주는 방식이라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먹는 글루타치온도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받는다고 바로 하얘지는 일은 없고 이것 또한 꾸준함을 요하긴 합니다. 한 10회 정도 보통 추천드리긴 하는데 근데 10회 한다고 또 다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밝아지고 싶은 시우가 클 경우에 이런 방법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큰 기대를 갖고 계신다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거 그냥 없겠네요. 그쵸.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뭔가 좋아지고 싶다 하는 거에는 내가 뭔가 나를 아껴주고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하는 것 또한 삶의 질의 큰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집에서 바르는 것은 본인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다면은 저도 뭐 권장드리고 적절한 제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진짜 발라서 짠! 하고 하얘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바르는 약, 먹는 약, 주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적인 거라고 보면 됐고 가장 주된 치료가 레이저 토닝이긴 합니다. 멜라닌을 깨주는 파장에 레이저를 쏘아서 멜라닌을 깨주게 되고 그걸 몸에서 흡수해가면서 얼굴이 좀 환해지는 그런 원리의 시술입니다. 만약에 밝아지고 싶다 하면은 레이저 토닝을 먼저 권유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은 많으니까 레이저 토닝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디님 그래서 잘 이해되셨나요? 결론은 바로 팍 밝아지는 방법은 세상에 없고 또 그렇게 짠 하고 하얘지는 것보다 본인의 피부 톤에서 어느 정도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지는 게 더 건강하게 예뻐지는 방법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은 한 번에 좋아지는 시술도 있고 네. 주사도 있고 그렇다는데 원장님은 네. 물 많이 마셔라고 막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짜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생활 습관이 한 7-80%로 중요하고 나머지 한 20-30%가 이런 시술이나 화장품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지 않고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밝아지려고 레이저 토닝을 받은 손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1회차 때 딱 만나서 인사하고 얼굴 보고 보통 레이저 토닝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곳과 다르게 물은 얼마나 드세요? 잠은 얼마나 자세요?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화장품은 뭐 바르세요? 다 물어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잔소리를 잘잘잘잘잘 하십니다. 아마 피부가 따가운 것보다 귀가 더 따가우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도 저희 병원 뭐 손님 안 오신 것도 아니고 오실 분들은 오세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피디님도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물 많이 드시고 세수 잘 하시고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는 밝아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